그래서 직접 배부법하고 무슨 배부법이에요? 단계 배부법 두 가지 위주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상호 배부법은 아직까지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고 요거 이제 두 가지로 볼 건데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요 표가 두 개가 있어요. 위에 게 있고 밑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설명을 보시고 밑에 걸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거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예, 설명드린 거 보시고 밑에 거 풀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제조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직접. 그래서 제조 옆에다가 직접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 옆에다가는 뭐라고 적어 주세요? 간접. 그래서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볼게 무슨 배부법 보실 거예요? 직접 배부법 보실 겁니다. 이거 보시기 편하라고 저는 좀 글씨 크기를 크게 할게요. 그래서 직접 배부법의 뜻은 요거예요.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뭐하지 않을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가 왼쪽이 직접이라 그랬죠? 오른쪽이 뭐라 그랬어요? 간접이라 그랬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직접 배부법이라고 나오면 여기에 있는 보조는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보조에 몇 프로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있는데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직접 배부법은 보조는 인정 안 하는 방법을 직접 배부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30%하고 몇 프로 있었죠? 20% 있었죠. 근데 직접이라고 나오면 보조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주냐면 S1을 먼저 나눠줄 거예요. 여기 S1이 현재 얼마 있죠? 21,000원. 이거 왜 나눠주냐면 간접이라 그랬잖아요. 간접은 혼자 썼다, 같이 썼다? 같이 썼다. 그리고 같이 썼으면 뭐 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그래서 나눠주는데 직접 배분법이라고 나오면 간접은 안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20대, 50대, 30인데 30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20하고 몇만 있는 거죠? 50. 20하고 50 더하면 얼마예요? 70. 그래서 70분의 몇이요? 20. 제가 앞으로 분수 많이 적어요. 그럼 분수 적을 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모는 그 나눠주는 전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 3명이서 밥 먹어. 그러면 3분의 1로 나누잖아요. 왜요? 전체가 몇 명이니까? 3명이니까. 그래서 전체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70이고 지금 저희가 P1 나눠줄 거거든요. P1이 몇이에요? 20. 그래서 70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20. 그래서 보시면은요. 얼마 나오냐면 6,000원 나와요. 그래서 요게 P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2는 21,000원 곱하기 전체가 70이죠. 그래서 70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5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분의 50이면은 15,000원.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P2.
그 다음에 이제 S1 나눠줬으니까 모두 나눠주셔야 돼요. S2도 나눠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S2가 35,000원이에요. 그래서 35,000원 곱하기 원래는 40%, 40%, 20%죠. 근데 20%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무슨 배분법이기 때문에 직접 배분법은 직접에다가만 나눠준다 그래서 직접 배분법입니다. 그러면 40, 40이니까 합치면 몇이에요? 80. 그래서 80분의 몇이요? 40. 그래서 17,500원이 P1. 그 다음에 35,000원 곱하기 여기도 80분의 40. 17,500원 여기가 P2. 일단 정리 먼저 하세요. 1분 후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풀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풀 시간 또 드려볼게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여기 앞에 봐보세요. 그래서 직접 배분법이라고 나오면 보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기에 얼마가 써있든 없는 아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은 몇하고 몇만 있는 거예요? 20하고 50. 그 다음에 몇하고 몇만 있는 거예요? 40하고 40.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20, 50 더하면 70이죠? 그래서 70분의 20, 70분의 50. 그 다음에 40, 40 더하면 얼마예요? 80분의 40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죠? 요거 푸시면 되는데 제조는 직접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직접. 보조는 뭐라 그랬죠? 간접. 그래서 직접 배분법으로 많이는 못 드리고 넉넉하게는 못 드리고 5분 드릴 테니까 11시 50분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보조부문 배분 방법이죠. 그래서 이 파트가 여기를 어떻게 나눠주느냐 그게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직접일 때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C 먼저 배분해 줄게요. 그래서 C가 현재 얼마 있어요? 20만 원. 그래서 원래는 30%, 20%, 50%, 20%로 나눠야 되는데 20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80분의 몇이요? 30. 그러면 20만원 나누기 80 곱하기 30 하면 7만 5천원 나와요. 요게 A. 그 다음에 20만원 곱하기 80분의 몇이요? 50. 12만 5천원 나오겠죠. 요게 어디요? B.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이제 C 나눴으니까 지금부터 뭐 나눠야 돼요? D 나눠야죠. 그래서 D는 이렇게 됩니다. 30만원 곱하기 원래는 50%, 30%, 20%인데 20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80분의 몇이에요? 50. 그러면 30만원 나누기 80 곱하기 50 하시면 18만 7,500원. 요게 A. 그 다음에 30만원 곱하기 80분의 몇이요? 30. 그러면 11만 2,500원 나오나요? 잠시만요. 나누기 80 곱하기 30 하면 11만 2,500원. 요게 어디요? B인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거. 몇 분의 몇.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몇 분의 몇만 할 줄 알면 나머지는 계산기로 두드리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분의 몇인지 그걸 좀 잘 봐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거 연습하는 이유는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용은 좀 알고는 계셔야 돼서 그래서 요거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보시면은요. 올라가도 되죠 이제? 네. 요번에 보실 건 단계배분법 볼 거예요. 무슨 배분법 볼 거예요? 단계배분법. 그래서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아까 아예 다 없는 게 요게 무슨 배분법이라 그랬죠? 네, 직접 배분법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다 있는 걸 상호 배분법이라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요렇게 일부만 있는 거 요게 단계 배분법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아까 다 없는 게 뭐라 그랬죠? 요게 직접 배분법. 그 다음에 다 있는 게 뭐라고요? 네, 상호 배분법이에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일부만 있는 거, 네, 일부만 있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단계 배분법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단계가 중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보면은 직접, 다 인정하면 상호, 그 다음에 일부만 인정하면 뭐라고요? 단계. 그래서 단계 배분법의 특징은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배부 순서를 정한다. 그 다음에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네, 절충 단계. 그래서 절충이 뭐라고요? 중간.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시면 그래서 요번에는 S1 먼저 배부할게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뭐 먼저 배부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S1 먼저 배부하라고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S2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S2 먼저 배부해라 그러면 여기 위에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배부하는 건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부만 나눠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총 세 가지 있어요. 한 번만 더 설명드리고 계산 문제 풀어볼게요. 아예 다 없으면 여기 무슨 배부법이라고요? 직접. 다 있으면 상호. 그 다음에 일부만 있으면 뭐라고요? 단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계 배부법 할 거죠? 그래서 단계 배부법은 일부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S1이 얼마 있어요? 21,000원.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다 있다 그랬잖아요. 잠시만요. 없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30% 써 있죠. 근데 요거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데 없는 걸로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000원인데 단계 배부법 처음에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20%, 50%몇 프로 있죠? 30%. 다 더하면 몇이에요? 100. 그래서 100분의 몇이요? 20. 그러면은 4,200원 나와요. 요게 P1. 그 다음에 P2는 21,000원 곱하기 여기 보시면 P2가 50이죠? 그래서 100분의 몇이요? 50. 그래서 여기는 1,500원. 그 다음에 21,000원 곱하기 S2는 30%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몇이요? 30. 그러면 얼마 나와요? 6,300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요거 안 썼네요. P2. 여기는 S2.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예 없다라고, 보조는 아예 없다라고 보는 거, 이게 무슨 배분법이라고요? 직접. 그 다음에 다 인정하면 상호, 일부만 인정하면 단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슨 배분법 하고 있는 거예요? 단계 배분법. 그리고 단계 배분법의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뭐냐면 이제 S1 배부했으니까 S2 배부해야 되죠. S2가 얼마예요? 35,000원인데 35,000원만 배부해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좀 전에 S1에서 얼마 받았죠? 6,300원 받았죠. 얘도 나눠야 돼요. 왜냐면 보조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금액을 다 나눠주고 얘는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요금 나오면 공동전기요금 같은 거 나오면 다 나눠주잖아요. 맞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조는 다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6,000 얼마요? 300원도 합쳐서 나눠주셔야 돼요.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단계 배부법은 처음 배부할 때는 다 인정하고 나중에 배부할 때는 일부만 인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20%는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그놈의 어쩌다 때문에 저희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어쩌다 나오는 것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는 40%, 40%, 20%인데 20%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몇 분의 몇이 되냐면 80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40. 그래서 35,000원에 그래서 계산기 필요해요. 많이는 안 쓰는데 시험 볼 때 한 두세 문제 때문에 계산기 필요합니다. 6,300원 나누기 80 곱하기 40 하시면 2650원 나와요. 요게 P1.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세 개 다 했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여기도 세 개를 다 하면은 그거는 무슨 배분법이 되는 거라고요? 상호 배분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보조부문 배분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보조부문 배분 방법에서 직접 배분법이라고 나오면 아예 보조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일부만 인정하면 요게 무슨 배분법이라고요? 상호 배분법. 그 다음에 여기 40, 40, 20 있잖아요. 요거를 다 나눠주면 다 배분을 해주면 그건 무슨 배분법이 되는 거라고요? 상호 배분법.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또 궁금하신 거 괜찮아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헷갈리는 게 당연한 거니까. 없으면 진행합니다. 이상하면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네. 왜냐면 이상한 게 당연한 거니까.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으로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근데 시험에 나오긴 하니까 안 나오진 않아요. 나오긴 하는데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원래는 35,000원이었죠. 그 다음에 내가 갖는 게 얼마, 좀 전에 받은 게 얼마라고요? 6,300원. 그 다음에 곱하기 80분의 몇이요? 40. 그러면 똑같이 2650원 나와요. 요게 P2. 일단 정리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풀어보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이상한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풀 시간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보조부문 배분 방법이잖아요. 파트의 제목이 뭐예요? 보조부문 배분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조를 어떻게 나눠줄 거냐를 중심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이번 파트의 키포인트니까. 그래서 직접 배분법이라고 나오면 보조가 간접이라 그랬잖아요. 제조가 뭐라 그랬어요? 직접. 그래서 직접에다가만 나누어 준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퍼센트는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보는 게 무슨 배분법이라고요?
직접 배분법. 그 다음에 다 인정하면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거를 다 인정하면 이게 무슨 배분법이라고요? 상호배분법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직접은 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상호는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단계는 절충이라 그랬죠. 절충이 뭐라고요? 중간. 그러면 이거의 중간은 일부는 나눠주고 일부는 뭐 하는 거예요? 안 나눠주는 거. 그래서 요게 무슨 배분법이라고요? 단계 배분법. 무조건은 아니에요. 먼저 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문제는 S1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S2 먼저 하래. 그러면 그때는 여기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배부 순서 줘요. 시험 문제. 그러면 먼저 배부하는 건 다 나눠주고 나중에 배부하는 건 일부만 나눠주고. 네. 그리고 이상하시면 괜찮아요. 뭐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희한한 게 안 물어보면 그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나왔으면 하는 건 잘 안 나와요. 시험이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를 푸실 건데, 밑에 거 푸실 때 저기 C 먼저 배부하세요. 뭐 먼저 배부하세요? C 먼저. 그래서 밑에 거 한번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1급은 직접 배부법이 나올 확률이 높고, 만약에 나온다면 그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산세무 2급은 나온다면 단계배부법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회계에도 단계배부법 내긴 합니다. 근데 복불복이에요. 시험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합격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내가 보는 시험의 합격률이 어떠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있어요. 과거에는 오전 시험하고 오후 시험하고 합격률을 따로 보여줬거든요. 근데 말이 많아서 지금은 합쳐서 나와요. 그래서 오전이 더 쉬운지 오후가 더 쉬운지 몰라요. 예전엔 따로 줬었어요. 근데 이게 따로 주니까 어떤 시험은 합격률이 좀 낮고 어떤 시험은 합격률이 좀 높고, 그래서 말이 많아서 지금은 같이 줘요. 그래서 C가 현재 얼마예요? 20만원. 그 다음에 C 먼저 배부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30%, 50%, 20%. 그리고 꼭 100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합쳐서 하시면 됩니다. 계산하실 때. 그래서 30, 50, 20이니까 몇이에요? 100분의 30. 그래서 6만원 나와요. A. 그 다음에 20만원 곱하기 100분의 몇이요? 50. 그래서 얼마 나와요? 10만원 나와요. 요게 B. 그 다음에 20만원 곱하기 100분의 몇이요? 20. 그래서 얼마 나와요? 4만원. 요게 D.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이제 두 번째는 D를 해야 되는데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D 하실 때 뭐가 키포인트냐면은 D가 현재 30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하시라고요? 4만원을 더하셔야 돼요. 왜냐면 좀 전에 C한테 4만원 받았잖아요. 그럼 이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는 50대, 30대, 20인데 20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80분의 50. 34만원 나누기 80 곱하기 50 하면 21만 2,500원. 그리고 이거는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뭐는 하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입력하실 때 계산하실 때 컴퓨터용 계산기는 시험장 가서 못 써요. 제가 이걸로 쓴다 그래서 시험장 가서 이걸로 쓸 수 있다 아닙니다. 시험장에서는 계산기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기 집에 잘 보시면 굴러다니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80분의 몇이요? 30. 그러면 34만원 나누기 80 곱하기 30 하면 12만 7,500원. 요게 B.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설명 한 번 더 드리고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이건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계산 공식이면 그냥 공식을 외워버리면 되는데 요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직접 배분은 여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보조는 안 나눠, 간접은 안 나눠주고 직접만 나눠줄 거야. 그래서 무슨 배분법이라고요? 직접 배분법. 그 다음에 상호배분법은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시험엔 안 나옵니다. 상호배분법이 아직까지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은 없어요.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은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부만 인정하는 거, 요게 무슨 배분법이라고요? 단계배분법. 근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오늘 한번 해봤죠. 언제쯤 나오냐면 잊어버릴 때쯤 나와요. 이런 게 있었어. 근데 계산하는 방법은 기억이 안 나. 그때쯤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씩 더 개인적으로 연습은 해보세요. 근데 시험에 나올 확률은 한 10% 이하예요. 워낙 자주 내지는 않아요. 근데 아예 안 내면 안 하면 되는데 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준비하긴 해야 되는데 자세하게 준비할 수는 없어요. 왜요? 이거 아니어도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희의 일단 1차 목표는 자주 나오는 거 안 틀리는 게 1차 목표거든요. 원래 모든 자격증 시험은 가장 쉽게 붙는 방법은 자주 나오는 거 안 틀리면 합격 점수 언저리까지 가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가 중간이나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찍어서 한 두세 개 맞아줘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여유 있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힘들어져요. 쉬운 거 다 틀려. 그러면 합격하기 어때요?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과거에 한번 겪었었는데 쉬운 건 잘 틀리고요. 어려운 건 잘 맞아요. 근데 그게 공부를 잘못한 게 아니고 본인이 자기를 안 믿어서 그래요. 또 쉬운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야.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 내가 이렇게 잘 풀어? 이거 이상해. 그래갖고 혼자 상상의 나래에 빠져요. 그래서 상상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 푸는 게 아닐 거야. 맞는데도. 그래서 그거 겪는 분들이 한 1년에 한두 명씩 있어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간혹가다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파트가 일단 이론에서 남은 파트가 요거 남았어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아마 요거는 내일은 아니죠. 내일은 빨간 날이니까 금요일 날 할 건데 부가가치세가 총 3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점수로는 몇 점이요? 6점. 근데 이 파트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범위는 어마무시하게 넓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무려 몇 개 나와요? 3개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목표로 잡는 거는 암기하는 거랑 자주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거 안 틀리는 게 일단 1차 목표.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론하고 있잖아요. 이론이 30점이에요. 이론 다 맞으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실기가 몇 점이에요? 70점이에요. 실기 다 맞고 이론 다 틀려도 합격해요. 왜냐면 몇 점 맞아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둘이 합쳐서 몇 점만 넘으면 돼요? 70점만. 근데 설마 실기 다 맞는데 이론을 다 틀리겠어요? 구조 자체가 그게 불가능한 구조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쪽에다가 조금 더 힘을 실을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론 다 맞으면 합격된다 그러면 이쪽을 열심히 할 텐데 그리고 이쪽은 범위가 어때요? 넓어요. 근데 얘는 주로 나오던 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렇게 잡을 거예요. 여기에서 20점 그리고 여기에서 50점 이상.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몇 점 목표로 할 거예요? 70점인데 70점 목표 잡으시면 안 돼요. 우리 목표는 요거예요. 원래 모든 자격증 시험 볼 때 커트라인보다 한 10점 정도 위를 목표로 잡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80점 목표로 준비를 했어. 근데 시험장 가갖고 80점에서 한두 개 더 틀렸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더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 80점에서 한두 개 더 틀려도 70점은 넘잖아요.
그래서 목표는 자격증 공부할 때는 크게 두 가지만 잘하면 합격해요. 하나는 쉬운 거 자주 나오는 거 안 틀리면 붙어요. 제가 매번 이제 발표 나면 시험지도 뜨거든요. 그러면 시험지 보고 뭐 하냐면 저는 이거 자주 나오던 거냐 자주 안 나오던 거냐 그거 체크해요. 그러면 거의 보면 자주 나오던 것만 다 맞아도 65점에서 75점은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몇 개는 찍잖아요. 그 찍은 거에서 한두 개 정도는 맞아줘야 됩니다. 찍은 것까지 다 틀리면은 점수가 애매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아는 게 70점이 넘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70점보다 부족할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 기계 아니잖아요. 한 번 본 거 다 기억나요? 아니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찍는 것도 좀 몇 가지는 맞아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내일은 아니고 이제 금요일 날 요거 볼 건데 아마 부가가치세가 하루 만에는 안 끝날 거예요. 4시간 만에는 안 끝나고 아마 월요일 날 조금 더 하면 한두 시간 더 하면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가 되면은 바로 이제 그때부터 뭐 들어갈 거예요? 실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인터넷 되는지 한 번씩 꼭 확인해 주시고 아마 다 될 건데 혹시 안 되면 이야기해 주세요. 고쳐 놓을 테니까.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볼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분계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